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MBC의 정오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 반대를 확정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탄핵으로 나라를 구한 동지라며 의원들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바른정당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하며 임명 동의안 부결 입장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 보편적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이 이념 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입장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향방을 가를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은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의원 자유투표 방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40명의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최소 20명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금융 경제인 등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뉴욕에서 김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금융 경제인들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외환 보유고 등 경제 기초 체력 역시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른바 사람 중심의 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의 개정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FTA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FTA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 경제인에 이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대표들과 만나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평화올림픽을 위한 평창의 밤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올림픽 실천 구상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내일 새벽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철홍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이틀 연속 대북 군사 옵션을 경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보다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대북 군사 옵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As President said yesterday,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이 시점에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북핵 해법을 이끌고 있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을 갖고 이 노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군사적 해결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라이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매우 어둡고 위험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해놓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소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개가 짖는 소리에 비유하며 어떤 경고에도 겁내지 않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개가 짖는 소리에 비유하며 강한 불쾌감과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협하려 했다면 헛된 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북한은 절대 겁을 먹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은 겁니다. 또 어떤 위협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틀 뒤인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냄에 따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유엔 연설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하며 대화가 아닌 압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역사상 가장 확신적인 파괴자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선 아베 일본 총리 자신의 발언을 한 점 북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중대하고 눈앞에 다가왔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려던 거듭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에게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최상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세 번째 저지르려는 것이냐며 대북 압박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不可逆的な方法で放置させなくてはなりません。必要なのは対話ではない。圧力なのです。 북한의 도발을 끝낼 수 있을지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달렸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을 역사상 가장 확신적인 파괴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16분간의 연설에서 90%를 북한 문제에 할애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입니다. 정부가 21개월 만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 WEF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가 8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도 늘어 금리가 인상된다면 채무 상환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100만 명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80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입니다. 취약차주 대출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비은행 비중은 67.3%로 은행 32.7%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또 2012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대출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의 신용대출은 17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을 줄이자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가계부채는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의 화랑으로 1년 사이 10.4% 늘어나 1,388조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부사장이 경남 사천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 부사장은 수출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반정부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기획자이자 실무 책임자격으로 꼽히는 인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김 전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축소 계획 발표 영향으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72포인트 하락한 2409.48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3.85포인트 하락한 66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와 네이버가 2% 넘게 밀리고 있고 현대로보틱스와 NC소프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SO일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대부분 밀리고 있고 운수장비, 의료정밀업이 1%대 하락폭을 보이며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오름세고 일본 증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서늘했습니다. 대관령이 3.8도, 의성과 제천이 7도 안팎까지 내려가 춥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오후가 된 지금은 햇살이 내리쬐고 찬 공기 세력이 차츰 약해지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의성의 경우 한낮에 27도까지 올라 무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나 벌어지겠고요. 서울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오늘도 쾌청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또 내륙적 바람은 대부분 약해졌는데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일고 그 밖에 해안가에서도 만조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고기압이 중부지방 쪽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기압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있던 구름도 없애는 성질이 있어서 오후에도 청명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제주도 부근에만 구름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씩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